안녕하세요. 화연주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저희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를 만나서 선거 공약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인터뷰를 위해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요. 촬영 시간에도 저희가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인터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또 회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번호 4번 박홍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비인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마치고 아주대학교 교수로서 10년간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현재 20년간 그 개원으로서 의료 현장, 일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의료계 활동은 강남구 의사회장을 마치고 현재는 서울시 의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고 의정협상단장, 또 그리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또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대책을 위해서 재난의료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는 반복되는 우리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미래의 의료를, 미래의 의협을 지향하는 시기가 됐다. 이러기 위해서 의협회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의사,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대화합을 이뤄서 최강 의협을 만들어내는 의사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회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후보자님의 긴장도 풀 겸 간단하게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인데요. 투쟁이면 O, 협상은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생에 의사 한다, O, 안 한다, X. 네,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 가운데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자가 있다면 O, 없으면 X 들어주십시오.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였다, O, 아싸였다, X. 이번 의협회장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말렸다, O, 안 말렸다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마지막입니다. 의협회장 선거의 당선자는 나다, 자신이 있다면 O, 없으면 X 들어주십시오. 네, 간단한 OX 들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는 투쟁과 협상, 네, OX 둘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좀 알려주시죠. 예, 투쟁과 협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투쟁은 가장 강력한 협상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강력한 협상을 가정으로 하는 투쟁은 또 가장 강력한 투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흑백 논리, 이원적인 논리로 나아가서는 의료계 발전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국민들의 성원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쟁과 협상은 한 몸이고 하나의 방향이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강의 의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관 위주, 정치 위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료계의 어떤 협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현재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 최고와 최악의 정책 하나씩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정책은 문득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최악의 정책은 일방적인 우리 4대 악법, 작년 여름 모든 우리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던 공공의대, 그리고 의사 정원, 증원, 뭐 이런 문제, 또 그리고 비근한 예로는 이 모든 코로나 상황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떤 어, 의학적인 국민의 건강에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배경으로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알려주신 의료계에 이렇게 좋지 않은 정책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공약 중에서 이 의협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가려면은 대화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뒤로 가려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인 접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살펴가는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다음 생에 의사를 한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사실 의사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과연 의사라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또다시 의사를 과연 하겠느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사를 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아픈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다음 생애에도 다시 한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의사를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도 좀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보로 나오신 그 6분의 후보, 저를 제외하고 5분이 나오셨는데 전부들 잘 알고 정말 의료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동료로서 생각을 하고 또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운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저를 긴장시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를 그렇게 긴장하시는 후보는 없다라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볼게요.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뭐 관련된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학년은 참 저에게 기억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폭넓게 우리 교우 관계를 가졌었고, 우리 동기들 중에서 신망을 높은 이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 기숙사 시절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의과대학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의협 회장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말렸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의료계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들이 만류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이렇게 의사 활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또 가족과의 시간이 아무래도 희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도 하고 또 건강에 염려도 하고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또 나갈 때 열심히 하라는 또 격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의 관심이나 걱정은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지원도, 지지도 또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번 회장 선거 출마에 있어서 당선에 대한 자신 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협 회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의료계 생활, 구의사 회장부터 또 시의사 회장, 의협의 부회장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제가 13만 의사분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회장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나갑니다.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요.
세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지금 현재 저희 의료계,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단 하나의 최우선입니다. 무엇이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과 우리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되더라도 이것이 아마도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보도가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동료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에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아직도 힘들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들, 또 우리 군의관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 현장에 달려가서 그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겪으며 또 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료, 1차 진료, 2차, 3차 모든 동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 과, 예를 들어서 상기도 감염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과, 이비인후과, 소청과는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 상기도 감염의 패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이 진료 패턴이 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현재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진료 수가도 마찬가지고 진료 형태도 마찬가지고 환자의 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1년 이상을 저희가 이런 백신의 접종은 갈 것 같은데 여기를 위해서 이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장이신 우리 정은경 청장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물론 우리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이 코로나 백신을 잘 맞고 이것이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명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의협이 가장 그 회원들의 걱정도 크시고 정치권의 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대외 협력 문제입니다. 대외 협력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1년이면 365일 매일같이 하나 이상의 의료관계법이 올라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옥죄는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방어만 하다가 정말 지쳐버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악법 대처를 위한 대외협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의료법을 개정하고 이 현재 의료 시스템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법에 관련한 새로운 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협회 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 퍼센트를 감액해 줄 수 있다. 사실은 이런 단편적인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비 납부를 연동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비 납부율이 40%대와 회비 납부율이 50%, 회비 납부율이 60, 70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원들에게는 회비 감면에 이득을 드릴 수 있는 회비 납부 연동제,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참여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회비를 적게 내는 어떤 그런 이득도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정말 충실하게 의협 회비를 내고 계시는 우리 회원들께는 회비의 감면을 드리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신 분과 5년, 10년 내신 분은 반드시 차이를 두어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내시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협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개혁의 문제는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의협의 구조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과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버넌스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가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의협은 진정 13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랬을 때 가장 강한 의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로운 의협은 플랫폼이 돼야 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빅 텐트입니다. 의협의 이름하에, 의협의 산하하에 모든 의료계 단체, 모든 직역, 모든 협의체가 다 들어와서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의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과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의협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정부와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정말 1차, 2차, 3차 3차는 너무너무 대형화되고 1차는 점점 힘들어지고 2차는 존재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료 전달 체계나 필수 의료 여러 가지 지역 의료가 쉽지 않은 난국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수가 체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저수가 체제 많이 봐야 해결되는 것이 1차, 2차, 3차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균형의 상실로 인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감 있게 3차 진료는 교육과 연구, 2차 진료는 정말 튼튼한 지역사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기관이 되는 어떤 의료기관으로서 1차 의료는 대다수의 80 내지 90%의 우리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이런 체계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과 의료감정원, 의사면허관리원 등의 이런 역점 추진 사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40대 의협의 회무 자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은 현재 범투위의 선진의료 TF, 제가 거기에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한 법률 초안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논의 후에 저희가 이것을 법안으로 제안해서 반드시 의료분쟁 특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법정 구속되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체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연관되는 의료감정원, 의료정보원, 특히 의사면허관리원의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관리원은 의사의 면허를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NGO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사면허 관리원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한 것이 바로 전문가 평가제입니다.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전문가 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50여 건에 이르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를 전문가 평가제를 위하여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백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서를 정치권에 보여줄 때, 의사들이 이미 이렇게 윤리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토대가 돼서 결국 면허관리원이 되는 것이고, 의료분쟁 특례법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매일 외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런 모든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협신문이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신년 특집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 설문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의협신문의 결과를 잘 봤습니다. 네, 조사 항목을 좀 살펴보면요. 의협 회장으로 협상가 타입을 무려 53.6%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들이 투쟁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이란 것은 사실은 절대로 목표나 목적이 돼서 안 되고, 저희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나 목표로 돼서 마치 어떤 투쟁이 한풀이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학습과 피곤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쟁이다, 협상이다라는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협상은 무슨 뭐 정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투쟁은 뭐 선명성이 더 강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투쟁과 협상은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우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를 택해내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회원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정서가 회원들이 단합되는데 그리고 대화합이 됐을 때 최강 의협이 나타난다면 투쟁이건 협상이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회장이 역점으로 두어야 할 부분으로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 개편이 1위로 꼽혔습니다. 회원분들이 협상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약이 있으십니까? 네, 회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관 업무, 대외 협력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담당 이사도 강화할 것이고 방법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 대응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악법 대응 팀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의 어떤 의견이 법안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대응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우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신뢰 있는 집단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대국민 언론 대응팀도 대폭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국민과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과 정치권과 대정부와의 어떤 언론 대응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은 항상 뭐 바람이 불고 또 네거티브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입후보한 나머지 5분들의 우리 후보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끝까지 아주 정정당당한 그런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반드시 제가 낸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냈습니다. 3년이 임기가 끝났을 때 저의 공약은 모두 다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회원들에게 같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촌동에는 의협회관 신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의협회관 신축이 되면은 문을 활짝 열듯이 저는 의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귀를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투쟁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13만 회원이 대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최강 의협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강 의협.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미래로 향해서 나가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4번 박홍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